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MLS 공식 리그 경기 중 한국의 축구 영웅 손흥민 선수에게 한 선수가 가한 거친 태클이 결국 그 선수의 축구 인생을 끝내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 한 장면은 단순한 경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심지어 해당 선수의 가족까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분노에 차 있던 그때 손흥민 선수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과 기적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사람의 품격과 신뢰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스포츠 부서 현장 취재 담당 PD 엔젤라 K입니다. 그날은 8월의 무더운 일요일 오후였어요. LAFC 홈구장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는 무려 4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해 있었죠.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현장 리포트 카메라를 들고 터널 옆에 서 있었고 방송용 송출차에서는 소니 클로즈업 잡아 1분 전 같은 외침이 이어졌어요. 경기 시작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상대팀 오스틴 FC 선수들이 워밍업할 때 손흥민 선수 쪽을 유독 자주 힐끔거리더군요. 베테랑 카메라맨 존이 저놈들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인다고 속삭였어요. 제가 스포츠 현장을 15년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이런 시선들은 되게 좋은 징조가 아니거든요. 킥오프 후 경기는 생각보다 거칠게 흘러갔습니다. 상대팀인 오스틴 FC는 처음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거칠게 압박을 넣었죠. 11 상황에서도 팔꿈치가 먼저 들어가고 볼을 빼앗기면 과격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침착한 미소로 몸을 비틀며 피해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점점 야유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더티 플레이 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한국 팬들이 모인 섹션에서는 태극기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돌리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던 전반 32분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고 빠르게 방향을 트는 순간 등번호 27번 오스틴의 수비수 브랜든 맥케인이 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 양다리를 들어올린 채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귀에 선명합니다. 툭! 축구화가 정강이에 맞는 살 떨리는 소리였죠. 관중석에서 비명과 야유가 동시에 터졌고 손흥민 선수는 그대로 잔디 위에 쓰러졌습니다. 4만 관중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치 영화관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왔을 때처럼 말이죠. 중계 카메라가 확대하자 손흥민의 오른쪽 발목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저도 숨이 막혔고 현장 촬영 감독은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심판은 즉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브랜든 맥케이는 헬멧도 벗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퇴장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퇴장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더군요.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벤치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가 퇴장하면서 중계 카메라에 대고 이런 말을 남겼다는 사실을 그땐 아무도 몰랐어요. 쟤는 너무 오버하는 거야. 쇼맨십이지 뭐. 그 말은 곧 미국 전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태클이라는 단어로 도배되었어요. 손흥민 선수 부상. MLS 심판진 맥케인 퇴장 적절했나? 저는 CNN 디지털 뉴스팀과 협업해 사건 분석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팀에서는 퇴장당한 브랜든 맥케인의 인터뷰를 따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된 직후 미국 스포츠 팬들의 감정은 폭발했습니다. 경기 종료 2시간 후 오스틴 FC 미디어룸에서 맥케인과의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저는 생방송 송출을 위해 편집실에 있었는데 동료 기자 마이클이 현장에서 중계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맥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그 정도 접촉은 경기 중 흔한 일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스타가 다치니까 사람들이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난 내 일을 했을 뿐이에요. 편집실에 있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베테랑 프로듀서 데이브가 지금 뭐라고 했지? 라며 되물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맥케인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자의 마이크를 밀치며 너희 언론은 한국 선수만 감싸잖아. 공정하지 않아.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송출 노트북 화면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손흥민 탓을 하고 있는 거야. 15년간 스포츠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뻔뻔함은 처음 봤어요. 심지어 카메라 앞에서 말이죠.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미국 축구 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레딧과 트위터,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브랜든 맥케인 영구 퇴출하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번졌어요. That tackle was criminal. This isn't football. It's assault. 손흥민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선수였으면 커리어 끝났을 수도 있다. 저런 선수가 MLS에 있다는 게 부끄럽다. 특히 시카고와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항해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70대 김할아버지가 피켓을 들고 우리 손흥민을 건드리지 마라고 외치는 영상이 바이럴되기도 했죠. 팬들만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외 언론들까지 반응하기 시작했죠. ESPN MLS 리그가 전 세계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더 가디언 이제는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시간이다. 독일 빌트지 이 사건은 단순한 태클이 아니다. 축구 문화에 대한 리스펙트 부족이다. 심지어 영국 BBC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What Makes Son Hung Mean Special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고 발표했어요. 맥케인의 인터뷰가 오히려 손흥민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더 키운 셈이죠. 그날 밤 저는 CNN 보도국에서 늦은 시간까지 뉴스를 편집하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브랜든 맥케인, 너는 지금 단순한 선수의 이미지가 아니라 미국 축구 전체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어. 오스틴 FC 구단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팬들이 맥케인의 방출을 요구하는 청원에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거든요. 구단 스폰서들도 하나둘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SNS에도 아무런 글이 없었죠. 그런 그의 태도는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실에 앉아 마이크를 정리하다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MLS COMMISSIONER 긴급 공식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랜든 맥케인 선수에게 향후 시즌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의도적이며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커피를 마시던 제 손이 멈췄어요. MLS가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징계를 내린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몇 경기 출장 정지 정도인데 무기한이라니. 이건 사실상 선수 생명 종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날 오후 MLS 사무국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팬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흥민을 보호하라. 맥케인은 퇴출이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미국 축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60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들고 나온 피켓이었어요. 마이 선 리스펙트 선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아이가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장면을 중계차에서 보며 저는 미국 축구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사건이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브랜든 맥케인 측은 변호인을 대동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상대가 손흥민이라는 점에서 여론은 단호했죠. 손흥민은 절대 연기하지 않는다.
그가 쓰러졌다면 정말로 아픈 거다. 손흥민이 아니라면 미국 축구는 지금도 침묵했을 거다. ESPN의 베테랑 해설자 스티브 맥메나먼은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7년간 뛰면서 단 한 번도 시뮬레이션으로 경고받은 적이 없는 선수다. 그런 선수가 아픈 척을 할 리가 없지 않나. 그러던 중 한 장의 영상이 다시 회자되며 팬들의 분노는 폭풍처럼 커졌습니다. 2년 전 맥케인이 한 일본 선수에게 고의로 팔꿈치를 휘두르던 장면이었어요. 그때도 주심은 경고만 줬고 리그는 아무 제재도 하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일본 선수가 당시 코뼈가 부러져서 3개월간 뛰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땐 가만히 있었나? 손흥민이라서 이제야 조치한 건가? MLS는 아시아 선수들을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레딧의 한 유저는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맥케인의 거친 플레이 모음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년간 그가 저지른 반칙들을 정리한 영상이었죠. 조회수가 하루 만에 200만을 넘었습니다. 리그 전체가 팬들의 불신과 분노 속에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 FC는 홈경기 티켓 판매가 30% 감소했고 메인 스폰서인 한 IT 기업은 계약 재검토를 시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촬영된 짧은 영상이었어요. 깁스를 찬 다리, 그리고 여전히 온화한 미소. 그의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라운드는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한 줄은 전 세계 언론에서 다뤄졌고 다음 날 뉴욕타임즈의 스포츠란에는 리스펙트, 바이 선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품격이 미국 축구를 가르치다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손흥민의 이 침착한 대응이 브랜든 맥케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맥케인의 징계 소식이 보도된 후 많은 이들은 이제 이 사건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CNN 내부 회의에서 다음 이슈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금요일 오후 편집회의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손흥민 거는 마무리하고 다른 스토리 찾아보죠.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사건 자료들을 정리하며 깔끔하게 끝났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거든요. 월요일 아침 제가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동료 프로듀서 사라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엔젤라, 맥케인 측에서 뭔가 큰 거 터뜨렸어. 당장 확인해봐. 우선 브랜든 맥케인의 에이전시가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맥케인 선수는 인종적 편견과 스타 위주의 리그 운영에 희생된 것입니다. 모든 선수는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아니라 다른 선수를 향한 태클이었어도 같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저는 입장문을 읽으면서 벙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피해자인 손흥민을 가해자로 만들려는 건가? 15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뻔뻔함은 처음 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분노의 불씨는 다시 번졌고 이번엔 미국 내 스포츠 인종 이슈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니까 보호받는 건가? 백인 선수가 했다고 바로 퇴출시킨 건 역차별 아니야. 손흥민 팬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특히 일부 백인 커뮤니티에서는 에이전 프리블러지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 거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문제의 본질은 폭력이었고 손흥민은 피해자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특혜를 받은 가해자처럼 몰리고 있었습니다. CNN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젊은 기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베테랑들은
양쪽 시각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이 명백해도 프레임이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뀐다는 걸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훈련 사진만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에서도 그의 오른쪽 발목은 여전히 붓기가 남아 있었고 왼손에는 작은 손글씨 쪽지가 적힌 붕대가 감겨 있었죠. 팬들이 그 사진을 보고 저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라며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인지 영어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글귀를 발견했어요. 용서의 시작은 침묵입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Forgiveness begins with silence. 손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메시지는 팬들 사이에서 폭풍처럼 퍼졌고 손흥민의 용서는 다시 미국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한 유튜브 해설가는 이렇게 말했죠. 누구도 브랜든 맥케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피해자였던 손흥민만 빼고요. 그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이 사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MBC 스포츠에서는 종교학 교수를 초청해서 용서의 철학에 대한 특집을 방영했어요. 70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브랜든 맥케인을 변화시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맥케인의 징계가 확정되고 리그는 진화에 나섰지만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SNS에도 훈련 사진이나 팬들과의 소통만 올릴 뿐 사건에 대해선 철저히 입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CNN을 포함해서 MBC, ABC, ESPN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심지어 BBC와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영국까지 와서 인터뷰하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손흥민 측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현재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불러왔죠.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걸 말해준다. 그가 침묵하는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흥민의 침묵은 팬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언론의 시선을 브랜든 맥케인 개인이 아니라 축구계 전체의 태도로 옮겨가게 만들었어요. ESPN에서는 Why Silence Speaks Louder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포츠 역사상 침묵으로 더 큰 메시지를 전한 사례들을 다뤘어요. 무하마드 알리의 베트남 전쟁 반대 침묵, 콜린 캐퍼닉의 무릎 꿇기 등과 함께 손흥민의 침묵이 소개됐죠.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은 때때로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 때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케인 선수의 전 소속팀 코치였던 댄 윌리엄스가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제가 브랜든을 5년간 지도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즉시 카메라팀을 부르고 그를 만났어요. 60대 중반의 윌리엄스 코치는 맥케인을 고집세고 직선적인 아이라고 말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애 처음엔 손흥민 욕만 했어요. 저 한국 선수가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서 울더라고요. 윌리엄스 코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독님, 그 사람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난 욕이라도 듣고 싶은데. 그 사람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맥케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윌리엄스 코치가 계속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였어요. 화나면 주먹부터 나가고 미안하면 고개를 돌리고. 그런데 지금은 매일 밤 잠을 못 잔다더군요. 손흥민 영상만 계속 찾아본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이야말로 맥케인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분노나 비난을 들었다면 맥케인은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나도 억울하다. 그쪽도 잘못이 있다며 반박했겠죠. 하지만 침묵 앞에서는 변명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만 마주해야 했던 거죠. 그 침묵은 맥케인을 괴롭게 만들었고 그의 내면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스포츠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피해자의 침묵입니다. 화를 내면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침묵 앞에서는 자신의 행동만 남게 됩니다. SNS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맥케인을 옹호하던 일부 팬들도 손흥민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무섭다? 저런 사람을 때린 게 맞나? 그 같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일은 곧 이어질 한 장면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날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LAFC 클럽하우스. 전 세계 30개국이 넘는 매체가 취재 요청을 했고 저 역시 CNN 대표로 현장에 앉아 있었죠. 오전 9시부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스포츠 기자회견이라면 기껏해야 20명 정도 오는데 그날은 무려 80명이 넘는 기자들이 와서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CNN 동료들끼리도 이런 관심은 처음이다라고 속삭였을 정도였어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특유의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부상당한 선수들은 기자회견에서 약간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을 표현하죠. 하지만 손흥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경기 기억나시나요? 맥케인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가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도 준비한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하지만 그 질문을 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한동안 침묵하다 마이크를 들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두들 그날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날보다 그 다음 날이 더 기억에 남아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옆에 앉은 ESPN 기자가 뭔 소리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 옆에 익숙한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사이는 없었지만 저는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플래시도 멈췄고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맥케인이 편지를 보냈다고. 언제? 어떻게? 뒤에서 누군가 오마이가드이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진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 그는 맥케인의 진심을 이미 확인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이 끝나자 기자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컥하며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 기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더군요.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죠. 어떤 말보다 강한 건 진심이에요.
기자회견은 그 말로 끝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손흥민은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어요. 평소 같으면 질문 하나만 더 라고 외치는 기자들이 있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당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신성한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보았던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기자석 맨 뒤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성이 일어나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모자를 벗는 순간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바로 브랜든 맥케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정말 맥케인이 맞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자회견장 한쪽 벽에 자필로 쓴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그를 이길 수 없었기에 나는 그를 꺾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나 같은 이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다. 미안합니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맥케인은 고개를 한 번 더 숙인 후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손흥민의 기자회견 이후 미국 스포츠계의 분위기는 놀랄 만큼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기자들, 팬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기 시작했죠. CNN 내부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평소 스포츠 뉴스는 승부 결과나 스캔들 위주였는데 갑자기 인성과 품격이 주요 키워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편집장님도 이제 스포츠도 휴먼 스토리 시대가 됐구나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어요. 그 중심엔 늘 조용히 웃고 있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SNS에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고 맥케인이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늘없는 태도 하나하나가 미국 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이 올린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물리치료사와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었죠. 캡션은 단순했습니다. 에버리 스텝 포워드 카운츠.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진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층에서 저런 마음가짐을 배워야 한다. 젊은 친구가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하다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의 진정한 결말은 경기장 밖 한 작은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직접 촬영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평범한 커뮤니티 행사 취재였어요. LA 근교 한 공립초등학교. 그날은 지역 커뮤니티와 MLS가 공동 개최한 페어플레이 캠페인 첫날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포츠의 의미를 가르치는 행사였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카메라맨 한 명과 함께 갔어요. 30분 정도 촬영하고 바로 돌아오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행사 시작 10분 전 현장에 낯익은 인물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머리, 야구 모자,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모습. 브랜든 맥케인.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왜 그가 여기에? 징계받은 선수가 공식 행사에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기자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행사장에 조용히 들어와 정리 중이던 바닥을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를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놀란 얼굴로 다가가자 맥케인은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라고 말했더군요. 아이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그는 스태프에게 자청해 심판복을 입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미니 축구 경기 심판. 저는 이 장면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친 태클로 무리를 일으킨 선수가 지금은 7살 아이들의 축구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거친 태클에는 휘슬을 불며 웃었고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아이에게는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온화함이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한 아이가 실수로 상대방을 밀어뜨렸을 때 맥케이는 휘슬을 불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혼낼 줄 알았는데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그런데 실수했을 땐 뭘 해야 할까? 아이가 미안하다고 해요라고 대답하자 맥케이는 활짝 웃으며 맞아. 그게 진짜 용기야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한 아이가 그에게 물었어요. 아저씨도 축구 선수였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데 실수했었어. 그래서 지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카메라를 잠시 끄고 말았어요.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거든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진짜 이야기였어요. 카메라맨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PD님, 이거 정말 대박 스토리네요 라고 속삭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맥케이는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냈어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하고 부모들에게 인사하고 마지막엔 체육관 청소까지 도왔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 선수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받아봤고 짧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제가 더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은 브랜든 맥케인이라는 한 선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정확히 6개월 후 손흥민 선수는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공교롭게도 오스틴 FC, 그리고 벤치 명단에 브랜든 맥케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경기 전날부터 언론들이 들썩였어요. 운명의 재대결, 용서와 복수의 갈림길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저 역시 CNN 특별 생중계팀의 메인 PD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어요. 만약 맥케인 선수와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손흥민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축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답변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은 그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술렁였어요. 그가 출전할 수 있을까? 과연 손흥민과 마주설 수 있을까? 오스틴 팬들조차 복잡한 표정이었죠. 자신들의 선수이지만 지난 6개월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전반은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손흥민은 특유의 빠른 움직임으로 몇 번의 기회를 만들었고 관중들은 그의 모든 터치에 환호했습니다. 마치 영웅이 돌아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전반 종료 직전 오스틴의 수비수 한 명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었고 대기 중이던 브랜든 맥케인이 천천히 터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수천 명의 눈이 그에게 꽂혀 있었죠. 제가 중계석에서 보기에도 그는 많이 긴장한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상대는 당황한 듯 하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맞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가 잡았어요. 두 선수의 인사 장면이 대형 전광판에 나오자 관중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고 몇 분 후 정말 운명처럼 그 순간이 왔어요. 손흥민이 측면을 돌파하던 중 맥케인과 1대1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6개월 전 그 악몽 같은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맥케인은 거친 태클 대신 깔끔한 발맞춤으로 볼을 가로챘습니다. 정확하고 깨끗한 수비였죠. 손흥민은 넘어졌지만 곧 맥케인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선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다시 전광판에 비춰졌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작지만 묵직한 박수가 터졌어요. 이제야 진짜 스포츠다. 누군가 그렇게 외쳤고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중계석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말이에요. 경기는 2대1로 LAFC가 이겼어요.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골 이야기보다 좋은 경기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두 선수는 악수를 했고 손흥민이 먼저 맥케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맥케인도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장면을 보던 8만 관중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장면은 다음 날 전 세계 스포츠 기사 1000면을 장식했습니다. 손흥민, 진심으로 적을 품다. 브랜든의 용기, 손흥민의 침묵이 만든 기적. 신뢰는 무너졌지만 그들은 다시 함께 일어섰다. BBC에서는 이 경기를 더 게임 오브 퍼기브너스라고 명명했고 ESPN은 스포츠 앳 이츠 파이너스트라는 특집을 방영했어요. 그리고 CNN 저녁 뉴스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 제가 준비한 문장이 나갔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손흥민 선수의 등 번호 7이 새겨진 유니폼을 다시 꺼내 접었습니다. 이 유니폼은 제가 처음 그를 취재했을 때 선물 받은 거였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건 기술도 스타성도 아닌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고 한 번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침묵으로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가장 갈망하는 진짜 강함이라는 걸 우린 모두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브랜든 맥케이는 그 이후 청소년 축구 코치가 되어 아이들에게 페어플레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손흥민의 생일마다 그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요. 진정한 승리는 경기장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